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매입과 청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은 사실 그 현장 촬영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자, 어제 너무 밤에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지금 밖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촬영을 가려고 했던 곳이 북한산 자락 밑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 실내에서 강의하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요. 굳이 여기에 재개발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청약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재개발 확정돼 있는 것을 살 여유도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본인 집도 없는데, 그쵸? 그리고 아파트 살 돈이 굉장히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3기 신도시 위주 또는 특별공급 이런 것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재개발 예정지를 살 수 있는 금액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거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둘 다, 국토부에서 그동안에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더 공공재개발을 해야 된다,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공급을 해야 된다. 이제 도심 내에서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그 서울을 제외한 외곽 쪽에서는 신도시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쪽으로서 다 공급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는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한 것도 2020년 9월이고 2021년 1월인데요. 일단은 기조 자체는 완전히 공급 확대 방안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설날 이전에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지금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자, 7월부터 이제 2021년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타전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인천, 계양, 남양주, 그리고 고양, 창릉, 부천, 대장, 하남, 교산, 자, 이런 곳에서 사전 청약을 하게 됩니다.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를 하면 본 청약할 때까지 청약에 대한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100% 당첨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사전 청약 제도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재개발과 특별공급 이런 두 내용을 보면은요, 재건축 재개발 서울시장 선거 승부수 너도나도 규제 완화, 지금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고, 또는 청약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부분들, 돈이 많이 버는데 돈을 버는 걸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 요건 때문에 굉장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신혼부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완화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매입을 해도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청약을 해도 당첨될 가능성이 많은 3기 신도시와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과, 우리가 추첨하고 이런 데들, 지금 3기 신도시는 사실 여러분들이 살려고 했던 곳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작 거기를 살라고 했으면 하남이 재작년까지 쌌을 때 교산지구가 지금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하남이 정말로 살고 싶은 곳이었다면은 하남을 진작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남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여러분들이 하남 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교산 신도시에서 분양을 받지 않으면은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모든 가격면에 있어서는.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곳들은 옛날에 쳐다보지 않았던 곳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창릉에 살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옛날부터 하남 신도시에 살고 싶었던 거 아니죠. 그쵸? 근데 이제는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르고 하남마저도 오르고 다 오르다 보니까는 일단은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는 청약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 청약과 재개발이 완화되는 곳 중에서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고요. 모든 청약에 대한 것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어플라이 홈. 그러니까는
주택을 신청한다 co.kr인데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고요. 여기에서는 모든 분양하는 내용과 본인에 대한 청약 가점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청약 가점 계산하는 것도 잠깐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 계산을 하는 걸 보면은요, 무주택 기간이 32점이에요. 무주택 기간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이 지금 1년부터 시작을 해서 15년까지 32점이 만점이고요. 총 만점이. 부양가족 수가 오히려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느냐. 그래서 부양가족 수가 오히려 35점이에요. 35점이고 이투자 저축 가액 기간이 점수가 17점입니다. 17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입주자 저축 가액 기간과 우리가 무주택 기간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지만이 둘 다 만점을 받는 거니까는. 그래서 무주택 기간 32점과 부양가족 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액 기간 17점을 합하면 84점입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과 입주자 저축 가액 기간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2점과 17점을 더하면 49점이 되죠. 근데 부양가족은 3인 이상이 20점이어야 되고 4인 이상이 25점, 5인 이상이 30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부모님을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들어오려면은 부양가족을 3년 동안 모셔야 되는 거고,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1년만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애를 굉장히 많이 낳든가 또는 부모님을 모시려면은 부모님이 도시지역 외에 뭐 85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부모님이 1억 3천인가요? 1억 3천 미만이고 60제곱미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없으시든가. 그래서 참 굉장히 부모님이 우리 세대에 부모님까지도 이렇게 집이 뭐 그렇게 아주 작은 집을 갖고 계시거나 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그분을 또 모시고 있는 분들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짜로 모시지도 않지만은 모시는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들통이 나서 뭐 이게 우리가 부적격자로 돼갖고 탈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부양가족이 지금 3인 이상이 20점. 그럼 뭐냐면은요, 17점이랑 32점 만점을 받고 3인 이상 돼야지만이 그러면은 한 69점 정도 되는 거거든요. 69점 정도 되는데 좀 안정권인 70점 이상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가 85제곱미터 이상을 받으려면 70점이 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70점이 넘어야 된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또 부양가족 수가 많아야지만이 우리가 85제곱미터 이상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삶의 고통의 지수가 높아야지만이 참 당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무주택으로서 부양가족은 많고 이게 시간은 계속 지나가야 되고 삶의 고통을 견뎌온 사람만, 참 이게 표현이 참 듣기 싫은 소리인데, 삶의 고통을 견뎌온 사람만이 무거운 짐을 지고 부양가족을 많이 등에 업고 이런 오랜 기간을 견뎌야지만이 우리가 3기 신도시의 85제곱미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정권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공급 외에 특별공급을 받지 않는다라면 청약 가점으로서 받는 것은 정말로 인내와 인고가 필요한 그런 시간을 다 견디고 버텨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힘든 얘기죠, 그쵸?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면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혼인기간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혼인기간이 1순위가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가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이고 5년 이내인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월평균 소득이 굉장히 이제 관건이었죠. 근데 이게 완화가 됐어요. 그쵸? 특별공급에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긴 좀 뭐하고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뭐 이게 궁금하시면 화면을 잠깐 멈춰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소득 요건이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 큰 재산은 없는데 월 소득이 많은 걸로 그 혜택을 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큰 재산이 없어서 집도 못 사고 당장 조금 남들보다 한 20-30% 월급이 더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특별공급을 신청을 못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완화를 해준 거고요. 한번 그냥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전 공무원을 택할 것이냐 대기업을 택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돈 내고 들어갈래? 아니면은 이 공무원 시험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청약가점이라는 게. 그래서 참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게 제가 뭐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에서 우리가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심에서 공급하는 것을 대기업 또는 뭐 이런 기부 입학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 표현이 맞진 않지만은 근데 이 청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고통이 많을수록 붙을 확률이 높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그냥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15년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디 쪽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겠냐라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발도 활성화되고 있고 청약의 부분도 완화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곳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곳이고 어디를 매입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가 있을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포동 지금 새 아파트들 많이 짓고 있는데요. 개포동에서 굉장히 작은 집에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결국은 거기 새 아파트에 큰 아파트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좀 작더라도 도심지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가 개발되면 개포주공 재건축 되는 것처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규모의 내 집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취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그냥 날이 너무 굳어서 현장에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지 못해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본인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는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